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경우 수직선 위에 3에서 절대값 5만큼 작아지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예제를 통해 우리는 부호가 다른 경우 절대값의 차를 계산하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면 연산 결과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뺄셈의 경우 두 숫자의 연산 기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해주고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모두 덧셈으로 변경되어 연산할 수 있습니다. 곱셈 연산의 경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은 결과가 양수가 됩니다. 즉 플러스 3하고 플러스 2하고 곱하는 것과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결과 값은 모두 6이 되며 반대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은 결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눗셈도 곱셈과 마찬가지로 부호가 같으면 결과 값은 양수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누는 수 2의 분자 분모를 바꾸어 역수 2분의 1로 해주고 곱셈으로 바꾸어 연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곱셈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부호가 다른 음수의 곱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 혼합계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선순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우선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좋아하는 것부터 선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연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식의 연산에서 가장 먼저 연산해야 하는 것은 거듭제곱입니다. 다음의 식에서 가장 먼저 연산해야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연산하는 경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 결과는 양수사가 됩니다. 양수를 계속 곱하면 결과값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가 됩니다. 맞아요.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음수의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음수를 2번 곱셈하면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입니다.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수의 지수가 홀수인가 짝수인가에 따라, 즉 음수를 몇 번 곱해지는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는 경우 앞에 두 개는 음수의 곱임으로 양수가 되고 다시 양수와 음수가 곱해짐으로 결과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음수의 지수가 홀수일 때, 즉 음수의 홀수 제곱은 결과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럼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과값이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일까요? 1번이요. 3번 같아요. 1번은 앞에 마이너스와 제곱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며 앞에 마이너스를 고려하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3번의 경우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결과값은 1이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더 있어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2번의 경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결과값은 1이 됩니다. 결국 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연산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1번처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양수를 1의 제곱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듭제곱 다음으로 먼저 연산해야 하는 것은 괄호입니다. 괄호가 있을 때 연산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다음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중괄호 안의 연산입니다. 그 다음으로 곱셈 연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덧셈 연산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소괄호를 먼저 하고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연산을 하면 될까요? 맞아요. 소괄호의 연산을 중괄호로 묶어주고 중괄호 연산을 대괄호가 마지막에 묶어주는 형태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연산 순서가 대괄호부터 계산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순으로 연산하는 것은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의 식을 계산하면 4 플러스 3이고 뒤에 2 나누기 2분의 1은 결과가 1입니다. 7 곱하기 1은 결과값이 7이 됩니다. 선생님의 풀이 과정이 맞을까요? 뭔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 문제의 경우 7 곱하기 2 나누기 2분의 1이 되며 다시 14 나누기 2분의 1이 되며 2분의 1에 역수 1을 14에 곱하면 결과는 28이 됩니다. 이처럼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분배 법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6에 1을 곱할 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에 1을 곱하고 6에 1을 곱하여 2개를 더해줘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106은 100과 6의 합이므로 각각의 1을 곱해주고 덧셈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어떤 수가 a 플러스 b로 표현이 된다면 a 플러스 b의 c를 곱한 결과는 a와 b 각각의 c를 곱하고 더해주는 것과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 a에 b 플러스 c를 곱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곱, a와 c의 곱의 합과 같습니다. 선생님, 문자로 표현되어서 어려워요. 맞아요. 중학교부터는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조금 전 106에 1을 곱하는 것을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하면 a는 100, b는 6, c는 2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될까요? 선생님, 영문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잘 이해했어요.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 대신에 100도 들어가기도 하고
200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숫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혼합 계산에서 가장 마지막에 계산하는 것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조금 전 예제를 다시 풀어보면 가장 처음 계산하는 것이 -2의 제곱, 다음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 다음은 3과 7의 곱인 21, 마지막으로 21과 5의 덧셈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혼합 계산의 우선순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7강 내용까지 중학교 1학년 수학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 강의 5분 안에 꼭 알아야 할 개념만 설명하다 보니 문제 풀이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될 때까지 영상을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돌려보길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자와 식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봬요.